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입니다.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인데요. 지금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도 건립이 되어 있고요. 수십 년 동안 발굴을 통해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백제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정비와 복원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일제강점기 때의 상흔을 벗어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동탑은 오래전에 원래의 모습을 추정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동탑과 서탑 안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많은 백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을 것이고 또 예불을 올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군중과 집회의 장소처럼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공간 안에 바로 좌우에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단간지주고요. 반대편에 서쪽에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죠. 동일한 양식과 치석수법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같은 시기에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요. 사찰 가라무 경내 공간이 백제시대 때 거의 대부분 준공이 돼서 불교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면 이 단간지주는 통일신라 초기나 중기 정도의 사찰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찰의 핵심 공간은 백제 무왕대에 완비가 되었다면 신라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된 이후에 이 미륵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새롭게 중수되거나 중창되는 과정 속에서 이 미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넓은 공간에 단간지주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간지주라는 것은 한가운데 단간을 세우고 그 단간의 꼭대기에 당을 걸기 위한, 다시 말해서 단간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다시 말해서 당은 일반적으로 선종사찰보다는 화엄계 또는 교종계의 사찰에서 당을 걸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당을 거는 목적은 사찰의 종파나 위상 또는 경계 또는 이곳이 어느한 사찰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그런 용도 또는 상징적인 깃발 형태를 달아서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걸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특정한 관공서 앞에 깃발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미륵사지 단간지주도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미륵사의 위상을 당을 걸어서 대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당을 걸기 위해서 단간지주를 세운 걸로 보입니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기단부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 지주를 높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주 잘 깎인 그런 단간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대형 석재를 결구시켜서 두 지주를 견고하게 고정시켰습니다. 면석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상을 새겼고요. 기단부 상부에 홈을 마련해서 두 지주를 삽입 고정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안상을 새겼고요. 뒷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마모가 되었지만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단간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 아주 넓은 판석형 석재를 결부시켜서 지대석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설계와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상인데요. 통일신라시대 안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주 사이에 단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간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고 상당히 높게 마련되어 있는데 하부에 원형 구멍이 시공되어 있는 걸 보고 봐서 석재 단간을 세웠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산 미륵사지에는 석재 단간지주가 출토되게 됐습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석재 단간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석재들이 출토돼서 현재 석조물들을 함께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름이 작고 팔각형인데요. 너비가 좁은 걸로 봐서 상단부에 단간은 상단부에 활용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간대석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고 또 상면을 어떻게 치석했냐에 따라서 나무로 단간을 세웠는지 석재로 단간을 세웠는지 아니면 철재로 단간을 세웠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미륵사지는 석재 단간지주를 세웠을 때의 간대석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간지주 외곽에 이와 같이 윤곽대라고 하는데요. 장식을 위한 그런 기둥 형태로 조각을 했고요. 안쪽에 이와 같이 단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사각형 홈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간구라고 하죠. 그리고 안쪽 면은 단간이 고정되기 때문에 거칠게 다듬었습니다. 상부에도 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 면 꼭대기에도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서 단간을 고정시키는 구조물을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간을 설치해서 단간을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간이 석재였던 걸로 봐서 아무래도 철제 간을 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뒤편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요. 사각형 간이고 상부에 마련된 간이고요. 그리고 꼭대기에도 간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단간지주 중간에 마련된 건 간공이라고 하고 상부에 마련된 건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 지주의 안쪽면 간공을 보면 반대편보다 윗부분이 크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윗부분이 크게 치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대편에 먼저 간을 끼운 다음에 이쪽으로 끼우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간을 어떻게 설치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걸로 봐서 가운데 있는 단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고정시키기 위한 간을 끼웠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주의 측면 모습인데요. 햇빛에 그림자가 돼서 외곽을 어떻게 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외곽을 깎은 윤곽대를 마련한 지주들이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된 지주들입니다. 그리고 지주 바깥면도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한 가운데 별도의 돌기대를 주었죠. 그래서 지주를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만든 석주 형태지만 그래도 당시 석공들이 나름대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단간지주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지주부 상부인데요. 지주부 상부를 보면 화문형으로 치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좌우에 두 개의 지주를 맞붙이면
마치 연꽃 무늬처럼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간지주의 끝부분이 연꽃 무늬를 형상화한 것을 단간지주에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식적인 것과 함께 이 단간지주의 어떤 의미를 더더욱 부여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단간지주 하나에도 석공들이 많은 의미와 상징을 부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익산 미륵사지 단간지주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또 전체적으로 정연한 치석수법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석재 단간을 활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단간지주를 세우고 당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술적 자료입니다.